여기까지. 오, 이거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 기억하자. 못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 못하지 않다가 줄여서 못지 않다인데요. 여러분 이 차이 기억해자. 지금 줄어든 것 중에 넉넉지 않다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근데 못지 않다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섭섭지 않다, 익숙지 않다, 얘네들은 다 뭐다?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못지 않다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줄어들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얘기야. 다시 줄어들면서 몇 단어가 되었다? 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규민아? 쉬는 시간 끝났어. 그래서 줄어들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갔지요? 그 다음 넘어가자. 드디어 별표 4개짜리 또 나왔네. 지금부터 저기 규민아 문 좀 닫자. 별표 4개짜리 3개짜리 연달아 봐봐. 사이시오 그 다음에 두음법칙도 별표 3개 그 다음 이희 구별도 별표 4개 해가지고 이렇게 별표 3개짜리 연달아 배우는데 얘네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봐야 돼. 여러분 사이시옷이 뭐야? 단어 사이에 시옷이 끼어든다야. 왜 끼어들어? 이거부터 알아야지. 우리는 음운 변동에서 사이소리 현상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음운 변동은 발음에 관한 규정이야.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합성되면서, 즉 합성 명사이면서 뒤가 된소리가 나거나, 그것도 공명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야 돼. 받침 그드브는 그냥 무조건 된소리 대기야. 다시 공명음 뒤에서 뭐가 나거나 된소리가 나거나, 뭐처럼 초 플러스 불이 촛불이 되거나 등 플러스 불이 등불이 되거나, 또는 촌사람 촌 플러스 사람이 뭐가 되거나 촌사람이 되거나. 이해갑니까? 이게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성 명사이면서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난다는 거. 이 플러스 몸 발음 어떻게 돼? 인몸 이게 되잖아. 내 플러스 물 낸물 이게 되잖아. 기억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합성되면서 이, 야, 여, 요, 유예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야. 후 플러스 1 발음해봐. 훈일. 받침에도 니은이 붙고 뒤에도 뭐야? 니은이 들어가는 거 알겠죠? 깨 플러스 2 발음해봐. 깨 플러스 2 하면 깻잎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자. 사이소리 현상이 뭐다? 합성 명사이면서 뒤에 된소리가 되거나 앞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또는 앞받침과 뒤초성에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음운 변동이야.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 다음부터가 사이시오 첨가를 설명할 거야. 바로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 이거야.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 앞단어에 받침이 없으면 뭘 첨가해준다? 시옷을 첨가해준다가 바로 사이시옷 첨가라고 하는 맞춤법입니다. 이건 사이소리 현상은 뭐다? 표준 발음이고 그 다음에 발음 규정이고 음운 변동이야. 그리고 사이시옷을 첨가해준다는 건 뭐야? 표기 원칙이야. 맞춤법 쪽이란 말이야 얘는. 그러면 심플하게 그래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는 단어에 앞단어에 받침 없으면 시옷을 첨가해준다. 그게 사이시옷 첨가다.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편해. 완전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지. 다시 조건이 4가지로 나눠자. 시옷을 첨가하는 조건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먼저 제낍시다. 뭘 제껴야 되냐면 4번을 제낍니다. 한자 플러스 한자가 결합된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6개를 제외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너네 학교는 매년 얘를 강조해.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 학교에서 이거 강조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는 이 위에 거 재상, 초점, 대가, 개수, 화병 얘를 강조해야 된다고 보거든. 왜? 우리는 밑에 걸 잘못 쓰는 게 아니야. 위에 걸 잘못 쓰기 때문에 이 잘못 쓰는 착각하는 걸 강조해 줘야 되는데 얘 왜만 강조하고 있어. 다시 한자 합성어는 6개 지휘하고 사이시옷을 첨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그 6개 따라합니다. 곡간, 착간, 퇴간. 오 빨리 따라해. 곡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세빵. 다시 곡간, 안 졸리지? 앞에 오니까. 곡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세빵. 혹시 안 따라하네? 국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등한시하고 백한시하고 이 천시하는 이 뒤질놈들. 이번 2학년들은 내가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쉬면 제2반 금지야. 그 대부분 2학년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여름방학 때 다른 과목하고 시간이 겹치거나 다른 과목이 부족해서 애들이 다 그거야. 한 달만 쉬고 올게요. 여름방학만 쉬고 올게요. 근데 난 너무 괘씸했어 그게. 왜 괘씸했는 줄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2학년 시험 범위가 60개씩이라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내가 진짜 1학기 때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애들도 인정해. 우리 문학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문학은 되게 쉽다고. 그래서 실력들이 엄청나게 일치월장했단 말이야. 100점 33명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지. 국어를 이제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애들이 다른 과목을 해야 돼. 조금만 쉬다가 2학기 내신은 문법이라서 안 들을 수가 없어. 문법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난 뭐가 괘씸하냐면 내가 1학기 때 고생한 게 괘씸한 게 아니라 국어를 변수로 보고 있다는 게 괘씸한 거야. 국어는 상수야. 니네 당장 나오더라 어제 한 학생이 애들이 뭘 모르는 건 국어 표점이 얼마나 높다는 걸 모르는 건 이랬거든. 표점이 뭐야? 봐. 이러니까 애들이 변수로 생각하지 국어를. 표점이 뭐냐면 표준 변환 점수야. 나중에 수능에서. 너네 국어 절대 점수로 가는 거 아니야. 수능에서. 절대 점수가 아니라 난이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뭐가 주어지는 거야? 표준 변환 점수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너네 수학보다 국어가 표준 변환 점수가 높을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제 걔는 그 말하는 애가 전교 2등이거든? 전교 2등짜리가 딱 하는 말이 국어 표점이 높다는 걸 모르는군. 딱 이 말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어를 변수로 본다는 얘기지 지금. 다른 과목 부족하면 빼도 되는 과목, 좀 쉬어도 되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국어는 봐봐. 피지컬 중요해.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실력 키운 거 중요해. 감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한 달 공부 안 하지? 팍 떨어져 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근데 얼마나 국어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고 무시했으면 국어를 변수로 두냐고. 난 그게 괘씸한 거야. 국어에 대한 변수. 국어는 상수야. 언제나 공부값을 고정시켜놔야 돼. 국어는 늘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부값이 있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얘는 차치하고. 이게 안 되는 과목이야. 너네도 그거 잘 알아야 돼. 1학년 때 당장 수학이나 과학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국어 소홀히 하지. 재수하는 이유가 그래서 상위권들은 국어 때문인 경우가 많아. 특히 남학생들은 국어를 싫어해.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싫어하는 걸 더해가지고 보완해놔야지. 뭔 말인지 제가.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더 보완해야지. 하기 싫어가 아니라. 다시 국어는 변수가 아니라 뭐야? 상수야. 기본 공부값이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걸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이 정해져 놔야 돼. 어쩜 국어 공부는 그렇게 조금하고 성적 잘 나오길 기다려. 너네가 수학에다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럼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했으면? 와, 근데 국어는 세 발의 피로 투자하면서 좋은 점수 맞기를 기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따로 공부했던 사람 손 없잖아. 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상수야 국어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자. 곡간, 착간, 객관, 횟수, 숫자, 세방은 한자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예외라고 이야기했어. 시옷이 들어가는. 그럼 나는 이 위에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쌍이 또 뭔지 모르더라. 제사상 얘기하는 거야. 제사상이든 제쌍이든 초점, 대가, 개수, 화병. 여기서 잠깐 애들 먼저 이거부터 출발해. 얘네가 합성어였어? 제쌍, 초점, 대가, 개수, 화병이 합성어였어? 이거부터 출발해. 합성어 맞습니다. 왜 합성어 맞아 이거? 그렇지. 한자어는 낱낱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두 글자 이상 결합되면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어디서 배웠어? 이쪽 볼까? 이거 한번 보자. 니은청가 기억나죠? 니은청가가 언제 일어나? 복합어일 때 일어나는 거야. 합성어이나 파생어일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복막령 같은 경우에는 니은청가 된 다음에 비음합까지만 하면 끝나. 그래서 표준 발음이 뭐야? 복막령이야. 복막염 안 돼. 다시 얘는 복막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복막염만 된단 말이야 발음이. 그런데 밑에 거 봐봐. 금융이라고 하는 것과 검열이라고 하는 건 복수 표준이야. 금융, 검열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니은청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런데 금융도 되고 검열도 돼. 이거 왜 그럴까? 다시 원칙에 니은이 들어갔다는 건 얘네가 뭐라는 조건이야? 합성어라고 하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청가가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이 얘가 합성어라는 걸 몰라. 복막염은 합성어인 거 맞잖아. 복막이라고 하는 것과 염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허용이 없어. 무조건 원칙대로만 가는 거야. 근데 금융과 검열이 합성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할 거야 이걸? 금융, 검열 이렇게 발음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복수로 준 거야. 얘네들은 바로 이런 착각이야. 다시 한자어는 낱낱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뭐다? 합성어인데 사람들이 합성어라는 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해봤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제쌍, 초점, 대가, 개수, 화병은 합성어라는 인식이 지금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나 한자어 합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자어 합성어이면서 뭐가 일어났어? 전부 된 소리가 됐잖아. 뒤에 발음이 제쌍, 초점, 대가, 개수, 화병 이렇게 됐죠. 그러나 시옷을 첨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심코 대가 시옷 넣고 싶어해. 개수 이거 제일 많이 틀려. 시옷 넣고 싶어해. 화병 나 화병 걸릴 것 같아. 시옷 넣고 싶어해. 다시 한번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은 되지만 한자 합성어는 시옷을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쓸 때는 시옷을 넣으면 안 돼. 옛날 사람들은 초점도 시옷 되게 많이 넣었어. 근데 요즘 이건 좀 개선된 것 같아. 요즘은 초점 시옷 받침 넣어가지고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얘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뭐가 개선이 안 된 거야? 대가, 개수, 화병 얘네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는 거. 시옷 넣는 걸 헷갈리고 있다는 거. 원찬이 이거 다 제대로 쓰고 있었어? 오, 어머니 아버님이 엘리트시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표준어 맞춤법 잘 쓰면 뭐다? 일상생활 언어생활이 뭐하다는 얘기야? 고급이라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봐. 어머니 아버님 칭찬도 듣고 얼마나 좋아. 언어 잘 쓰니까. 이거 나만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좀 나이 있는 어르신들은 나이 있는 어르신은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이렇게 잘 쓰지 제대로 쓰면 딱 그 생각부터 해. 되게 교육 잘 받았구나. 좋은 분위기에서 언어 생활 하는구나. 딱. 그리고 거친 언어 쓰는 애들은 막 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좀 거칠고 그 다음에 좀 무식하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애들 있잖아. 그러면 딱 어른들은 그 생각부터 해. 가정교육.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희들끼리는 같이 욕하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같이 뭐야 거친 언어 쓰고 저급한 어휘 쓰니까 너네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거나 조금만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애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집안의 평가까지 달라져.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란다. 영준아, 이거 알고 있었어? 시옷 안 들어간다는 거? 몰랐어? 지금부터 알아두도록 해. 알았지? 지환이 이거 세 개 알고 있었어? 몰랐어? 다 알았어? 시옷 네. 다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 지금부터 꼭 알아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욕 안 얻어먹어. 조심하세요. 새빵. 시옷받침. 내가 문학을 못한다고 가정교육을 들먹이지 않아. 어디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이거? 한글 맞춤법 쪽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표준 발음하고. 오케이? 새빵은요. 시옷받침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착각해. 전새빵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돼. 전새빵 못 들어가. 얘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애들 헷갈리니까. 다시 전새빵에 시옷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얘 조심해. 새빵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애들이.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조심해야 될 세 개가 뭐다? 대가, 개수, 화병. 발음은 대가, 개수, 화병으로 사이소리 현상 맞아. 그렇지만 시옷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기서 쓰지는 못하는데 대구. 대구법 할 때 요즘 애들이 자꾸 대구라고 발음하거든요. 그 대구가 아니야. 대구도 역시 뭐야? 한자 합성으로서 사이소리 현상이 드러나는 대구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꾸 대구법. 굉장히 낯설어. 심지어 요즘 TTS던가? 왜 그 오디오북 들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며칠 전에도 그녀는 화병으로 들어누웠다. 화병으로야 화병으로야? 화병으로지. 그래서 물론 화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꽃 꽂는 병. 그래서 의미 차이, 발음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거야. 나머지 봐봐. 한자 합성어, 한자 플러스 한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옷을 첨가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런데 왜 선생님이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눠놨을까? 시험에서 이렇게 내. 기억에 해당되는 거, 니을에 해당되는 거, 디귿에 해당되는 거, 니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의 예로 적절한 것만 묶어놓은 것 찾으라고 문제네. 그런데 나 틀렸어. 뭐 틀렸는 줄 알아? 장마비가 나온 거야. 장맛비가 나온 거야. 난 당연히 이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너네는 당연히 이 장맛비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까?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일까?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일까? 알고 있었어? 이거 보니까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어 이게? 한자를 몰라요. 한자를 몰라서? 우리가 착각해. 장마를 뭐라고 착각해? 한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얘는 한자 플러스 뭐라고 생각해? 고유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한 10년 전에. 그래서 문제 풀다가 틀렸어 나도. 그런데 마가 고유어였어. 생각해봤더니 진짜 고전에는 마라고 나와. 옛날에는 장마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고 그래? 마라고 했단 말이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였던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제 플러스 더미, 어제 플러스 밤, 낚시 플러스 대, 촛불 같은 경우도 초 플러스 불, 내 플러스 물, 이 플러스 봄 얘네들이 다 뭐인 거야? 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 촛대, 그 다음에 마리수, 마리, 찻잔, 특히 차도 고유어로 들어갑니다. 이해갑니까? 이런 건 고유어 플러스 한자, 고유어 플러스 한자가 많지 않아. 대신 3번이 압도적이야. 3번이 차 플러스 길, 표 플러스 말, 치 플러스 솔 이런 거 듣잖아. 그래서 찻길, 표말, 칡과 그 다음에 훗날, 제삿날, 장미도 한자어다. 장밋빛, 등굣길, 소주집, 그럼 맥주집도 시옷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되겠죠. 북어국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되겠죠. 북어가 한자어잖아.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보랏빛, 보라도 한자어야. 장밋빛, 보랏빛 이거 한자어야. 보라가 한자어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솔직히 나는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사이시옷은
다시 한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합성어라는 뜻이야. 그러면 합성어 중에서 한쪽 합성어를 지휘하고는 사이숏을 첨가한다. 이러면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에서 이걸 다 나눠가지고 내니까 뭐 해야 돼? 나눠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빨간 줄 마무리 지읍시다. 근데 이상한 거. 머리말, 꼬리말, 머리기사, 인사말이 숏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얘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머릿말, 꼬리말, 머리기사, 인사말 발음도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인 것도 맞잖아. 머릿말은 시험 쓰지 않나? 안 써요. 책에서 책에서 그 책이 틀린 거예요. 야 그래도 책은 낫다. 어떤 애는 동사무소 가니까 그 주민자치센터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가니까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글 받침법을 동사무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못 쓴 거야 얘들아. 머리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얘네는 안 넣을까? 관습이랍니다. 그냥 서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서울 사람들인가 봐. 옛날 서울 사람들은 얘네를 머릿말이라고 발음 안 하고 뭐라고 발음했다는 얘기야? 머리말, 꼬리말, 머리기사, 인사말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준으로 그냥 인정해 준 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래. 햇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해님, 나라님, 소리꾼, 귀때기에도 뭐가 안 들어가? 시옷이 안 들어가. 다시 여기에도 시옷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건 왜 그럴까? 접서. 그렇지. 아까 사이시옷의 전제 조건이 뭐야?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의 전제 조건이 뭐야? 합성어. 뭔 말인지 이해가? 다시 사이시옷 첨가의 전제 조건이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의 전제 조건은 뭐다? 합성어. 이해갑니까? 그런데 해님, 나라님, 소리꾼, 귀때기에서 님, 꾼, 떼기가 접사야. 합성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이거. 시옷 받침 넣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햇살은 당연히 들어가지. 뭐니까? 합성어니까. 햇볕도 당연히 들어가지. 왜? 합성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햇님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많이 틀렸네요. 너 햇님도 들어가는 줄 알고 머리말도 들어가는 줄 알았구나. 시옷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예외들까지 배워두는 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오케이? 준이야 이해 잘 갔어? 그러면 중요한 걸 마무리 지었어. 그런데 참고로 왜 이런 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여기에 바로 이런 아니야 그냥 참고만 읽어. 참고 여기 봐.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 개수, 초점, 기착관, 전세방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어준 이유가 뭐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낼 때는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서 예시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신 오렌지빛 피자집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외래어에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외래어, 오렌지, 피자 같은 건 외래어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외래어 그럼 핑크빛도 들어가 안 들어가? 보랏빛, 장밋빛은 안쪽 플러스 고유어니까 들어가는데 핑크빛은 뭐야? 핑크가 외래어니까 시옷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 여기까지 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외과는 합성어일까요? 아닐까요? 합성어 맞죠? 사이소리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사이소리 현상이죠? 외과라고 발음했잖아. 합성되면서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니 얘가 뭐다? 합성어일 거란 말이지. 그러나 한자 합성에는 시옷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으니까 외과라고 쓰는 거.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야. 이비인후 자체가 합성어, 한자어입니다. 과도한 한자어고요. 그래서 한자어끼리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발음은 뭐야? 이비인후과 이거야. 그렇지만 시옷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어과를 틀릴 리는 없고. 근데 그건 알아도 국어과도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합성되면서 뒤 단어가 된소리로 발음되었다면 전부 뭐에 해당이 된다?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사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 야, 3명 졸고 있어. 끼워봐. 내가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기를 일요일 아침 오전에는 3학년을 깔아야 되겠어. 아, 이번 3학년들 벌써 내신 걱정하거든. 3학년 때 내신. 아, 내가 올해 3학년 때 내신을 안 했어. 작년에 하도 고생해가지고 내신을 안 깔았더니 어제 그러더라고. 내년에 내신 깔아주실 거죠? 이러길래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그랬더니 안 돼요. 꼭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3학년들은 버텨. 3학년들은 일요일 아침에도 버티거든. 그래서 어제 그 말 나왔길래 언제 깔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3학년을 깔면 좋을 것 같아. 이 주실남들 정신 바짝 차려. 일요일 아침. 넘어가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음법칙입니다. 두음법칙은 봐봐. 두가 머리 두자인 거 알지? 머리의 발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머리 발음일까? 단어의 첫소리.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의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발음의 첫머리에 뭐가 있다?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에 뭐가 있다? 제약이. 이거 잘 배워야 돼. 얘는 중세국어에도 해당돼. 중세국어에서도 나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어린 백성이 미루고자 할 바이셔도 그 다음에 이를 어여삐 너겨 이런 말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녀름 이거 나올 거야. 여러분 지금 얘네들 현대국에서 다 뭐야? 이르고자 여겨 여름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왜 바뀌었을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중세국어에서 바로 걔네들의 표기가 미르고자가 현대국어의 이르고자로 변하는데 왜 바뀌었을까가 문제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두음법칙 때문이야. 두음법칙은 봐봐. 어두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이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단어의 첫머리에 뭐가 올 수 없다? 리을이 올 수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의 첫머리에 부계음화된 니은.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쉽게 생각해. 니, 냐, 녀, 뇨, 뉴, 니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니, 냐, 녀, 뇨, 뉴, 니. 니, 냐, 녀, 뇨, 뉴, 니. 발음 어렵지?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다시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 냐, 녀, 뇨, 뉴, 니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니을이 1차적으로 니은으로 바뀌어. 그리고 다시 니, 냐, 녀, 뇨, 뉴, 니는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야, 여, 요, 유, 예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두음법칙이야. 단어의 첫소리에 발음에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두음법칙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옵션이야. 세 번째,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두음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뭐니까? 단어의 첫소리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니까. 뭔 말인지 제가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얘가 문제야. 이걸 제 음가가 살아난다고 그래. 제 음대로 리을로 발음하거나 니냐 녀뇨 뉴니로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발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여자라고 발음하지만 사실은 여가 녀야 원래 발음이. 그런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발음하는 거야? 여자라고 발음하지만 남녀로 가면 뭐가 돼? 녀가 돼버리잖아. 원래 음가가 살아나 버리잖아. 그럼 왜 이게 문제야? 내가 지금 여기가 문제라고 그랬잖아. 왜 문제냐면 너네가 영어 배울 때를 가정해보자. 영어 배울 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발음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발음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 방법이 있다고 쳐봐. 같은 단어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겠지. 사실 이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언어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 나온 적 있어. 두음법칙은 사라져야 될 의문 규칙 중에 하나야. 북한말에는 아예 두음법칙이 없어. 그래서 북한말에는 여전히 뭡니까? 력사, 노동당, 량강도, 여성동무 다 씁니다. 리처진 다 씁니다. 그래서 봐봐. 언어에서 가장 편한 게 뭔지 아니? 1음운 1기호야. 다시 1음운 대 1기호 또는 하나의 음이 대 하나의 소리. 뭔 말인지 제가 이게 가장 좋은 결합이거든. 너네 생각해봐. 유의어 많은 것도 우리는 불편해. 영어 배울 때.
뭔 말인지 제가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한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게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 것도 우리는 불편해. 되게 어려운 거야 그거. 그래서 원래는 1대1 대응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사라져야 될 의문규칙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특히 또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단어의 초성에서 리을 발음이 어렵고 리냐, 네어네어, 니우니의 발음이 어려워서 지금 변한 거지. 근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이 발음이 왜 어렵지 않아? 영어를 배우잖아. 우리 애들이 다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 발음이 어렵지. 그러나 영어를 배운 세대는 이 발음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나 너네 문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기본 빠르게는 한 30년에서 50년. 그 다음에 오래 걸리면 한 400~500년.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어야 될 문법이야.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시들을 봅니다. 노인이 원래는 로인이었어. 그런데 이거 둘째 음절로 가면 그래서 경로가 되는 거야. 경로라고 쓰고 발음은 경로사상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역사가 원래는 역사야. 그런데 니은으로 바뀌었다. 니냐, 네오네오, 니은에 해당되니까 역사가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철진 원래는 뭐야? 리철진이야. 그 다음에 용. 여러분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 지음가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죠. 쌍용이 맞습니까? 쌍리용이 맞습니까? 위에 거가 맞아. 그런데 또 질문하겠죠. 선생님 쌍용 자동차, 쌍용 건설 전부 용이잖아요. 고유어니까. 고유어는 한글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무엇은 한글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고유어는 한글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다 얘들아.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Why? 네. 지환이 무슨 의문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뭐가? 고유어가 한글 맞춤법을 지키기 필요. 아 고유어는 이름이니까. 이름 지을 때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고유명사. 쏘리. 좋은 지적이었어.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뭘 지킬 필요가 없다? 한글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미용실 이름을 지을 때 깎고 뽑고 발음대로 써보자. 깎고 뽑고 이렇게 써도 뭐하다는 이야기야? 문제가 안 돼. 옛날에 패밀리마트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편의점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 표준어 맞춤법이 어긋나는 거야.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는 F는 무조건 피읍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다 개선되어가지고 사람들 다 뭐라 그래? 패밀리라고 해. 패밀리라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패밀리, 지금은 파일이라고 하지만 다 뭐라 그래? 화일.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케이크도 받침이 키읔 받침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뭔 말인지 제가 그런데 그래도 교육의 효과야. 역시 많이 배우니까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는 거야. 요즘은 솔직히 케이크 밑에다가 받침에다 지금도 키읔 쓰는 사람들은 다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누가 요즘 패밀리라고 하니? 근데 여전히 안 고쳐지는 거 하나 있긴 해. 파이팅이야 화이팅이야? 지금도 여전히 화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거 쓸 때 화이팅이라고 쓰면 원래 안 돼. 파이팅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얘도 바뀔 것 같아 느낌이. 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뭐야? 다 화이팅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언중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화이팅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화이팅이 영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원이 그 저기야. 아 일본어 거치. 야 그러면 스테인레스를 우리는 스댕이라고 불러야 되니? 아 그건 아니에요. 슬리퍼를 스레빠라고 불러야 되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어 계열에서 들어온 것들은 원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봐야지 일본어를 보면 안 돼. 근데 화이팅의 의미로 쓰는지 않지 않나요? 멋이 무서우네요. 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근데 아주 좋은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뭐 하는 거? 의심하고 호기심 갖고 찾아보고 네가 찾아봐. 알았지? 그 다음에 넘어가자. 너네 요소가 뭔지 알아? 아니 비료의 일종이야 이건. 오줌 요자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요도염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요강 지금은 안 쓰지만 요강도 뭐야? 오줌 넣는 그릇이잖아. 그런데 원래 뇨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는 거야? 둘째 음절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비뇨기과 이거야. 그 다음에 분뇨에서 분뇨가 뭐야 얘들아? 그래 똥과 오줌이야. 똥분자에다 오줌뇨자다 이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분뇨 처리. 유럽이 중세 유럽이 정말 더러웠던 이유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이힐의 근원이 그거잖아. 하이힐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뭐다? 길거리에 넘치는 분뇨들 때문에.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철진리, 비룡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두음 법칙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은 아니 왜 여기가 별표 4개지? 두음 법칙 중에서 압도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두음 법칙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어디에서 나온다? 출석률인지 출석율인지 율과 열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나 이거 옛날에 틀렸어. 뭘 틀렸는지 알아? 근데 나는 이거 3번 정도 틀린 것 같아. 3번 정도 뭘 틀렸냐면 바로 자꾸 성공률이라고 쓰고 출석률이라고 써. 이상하게 다른 건 안 틀리는데 성공률과 출석률만 자꾸 율로 쓰는 경향이 있어. 내가 본능적으로. 사실은 뭐가 옳은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뭐가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뭐라고 쓴다? 성공률, 출석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나 얘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성공률, 출석률 이거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손. 저는 뒤에로 써요. 성공률, 출석률로 써요.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선생님도 사실은 뭐가 옳은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여기는 예외 인정이 있기 때문이야. 그 예외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기에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이쪽이야.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거야. 율이나 열이라고 하는 이 얘네들이 있어. 한자어야 얘네. 율, 열. 원래는 발음이 뭐야? 리얼, 리얼 이거야.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맨 앞쪽에 나왔다면 뭐라고 써야 돼? 율이나 열로 쓰는 거 맞겠지.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율이나 리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조차도 여전히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율과 열로 적는 예외가 있는 거야. 야야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너네 시험 범위야. 2학기 내신이야. 봐봐. 지금 듣는 것도 버겁지. 2학기 때 이걸 딱 한 번만 듣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작년에 되게 힘들어했다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그럼 실수한 이유가 뭔지 알아?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한글 맞춤법이 내신에 들어간 건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쉽다고 생각해서 뭐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줄 몰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의외로 이 분야를 애들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2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문자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작년에 시행착오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생각해도 이거 한 번 듣고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다 기억나겠니? 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잘 비워놓고 그래서 한 40-50% 흡수한 다음에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뭐 해야 돼? 더 반복해가지고 80-90%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배운 문법 중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이거 아니야? 오케이? 집중하자. 다시. 그래서 열이나 율. 나도 솔직히 재밌는 거 해주고 싶지. 재밌는 거 해주고 싶지만 2학기 내신에서 진검승부야. 내가 1학기 때는 미리 예고했잖아. 어차피 들쭉날쭉하다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이번 현상 중에서 하나가
중간 때 잘 나왔던 애들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말 때 중간 때 못 나왔던 애들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뭘로 가면 수시로 가면 굉장히 학교 전체적으로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와 대단하더라. 어제 토요일 반이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애들 있잖아. 거기가 지금 1등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 하는 말. 누구는 올 1.0 누구는 나 이번에 1.14 나왔어. 누구는 나도 1.0이야. 물론 1.0이 더 많아지긴 했어. 10%니까 10% 1.0 아니야? 1등급이 10분데. 그러니까 올 1등급이라는 얘기지. 1.0은 그래가지고 와 애들 대단하더라. 거의 대부분 1.0이더라. 1.0, 1.1, 1.14 이러더라. 기말 말요? 아니요. 합쳐서 2학년에서 2학년. 깜짝이야.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것까지 합쳐서도 그렇게 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1학년은 위험한 게 그거야.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느낌의 애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딱 보면 와 천재과야 이런 애들이 솔직히 한 10명은 있어야 돼. 선덕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정도 압도적인 애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선생님이 예비반 할 때 중3 할 때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걔네들 다 떨어졌어 선덕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었어 걔네들이. 야 모의고사를 2학년 모의고사를 100점 맞을 정도면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걔네들 다 떨어졌어 선덕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야 선덕 뭐 기준으로 뽑는 거야? 막 이랬거든. 잘하는 애들 다 떨어뜨려 놓고.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는 변동이 좀 심할 거야. 원래는 1학기에만 변동이 있고 2학기 때는 거의 안착이야 점수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들의 1학년 하는 걸로 봐선 2학기 때도 엄청나게 변동될 것 같은데? 느낌이? 막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1.0에 한 번밖에 없잖아. 아니야 2학년은 되게 많아. 저희 학교는 한 번밖에. 그래? 그 정도로 들쭉날쭉했다는 얘기지 지금. 수학도 보니까 중간 때 3 받은 애들 이번에 막 1 받고 1 받았던 애들 막 2, 3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 일반고 애들이 그러거든? 큰일이네. 야 진짜 못하는 애들한테는 기회이고 잘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 못하는 애들은 뭐야?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다? 지금 3등급? 1등급 될 수 있어 이거잖아. 옛날에 꿈도 못 꾸는 거야. 3등급이 1등급으로 들어가는 그 꿈도 못 꿉니다. 2등급이 어떻게든 1등급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구조였던 거지 꿈도 못 꿉니다. 옛날 1등급이 4%에서 15명이잖아. 15명 앞에 그냥 아주 탄탄합니다. 봐봐. 너네 작년 3학년들이 지금 1등에서 8등까지가 의대를 갔단 말이야. 걔네 3년 동안 등수 거의 변함없었어. 그러니까 다 의대를 가는 거야 걔네들이. 걔네들 중에 한두 명이 나 한번 그 시험 실패해가지고 만약에 뭘로 떨어져? 저 밑에 쪽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럼 의대 못 가.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작년 애들은 그게 잘 됐어. 상위권 애들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은 그게 안 됐어. 재작년 애들은 사실은 약간 상위권이 계속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했잖아. 그때 만점 맞았던 제이가 원래 전교 1등이 아니었다고. 제이는 1학년 때 아마 전교 10 몇 등으로 출발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약간 들쭉날쭉 이런 거야. 압도적 그 전교권이 없었어. 걔네 압도적 전교 1등, 전교 2등이 없었어. 근데 작년엔 딱 정해져 있었어. 전교 1등 무조건 박정우, 전교 2등 무조건 박현준. 딱 정해져 있었어 얘네. 그리고 선생님은 작년이 제일 행복했던 이유가 첫 반에 정우가 있어. 정우가 전부 개선을 시켜 수업을. 그러니까 얘가 거의 뭐라고 그럴까 검색이 아니라 검수 효과. 내가 수업을 할 때 뭔가 지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거나 내가 수업을 할 때 약간 부족하면 채워주거나 뭐 고쳐주거나 심지어 고쳐준 것도 있어. 그래서 첫 수업에서 얘가 검수를 다 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은 뭐야? 이제 완성된 걸로 가는 거야. 걔가 검수를 거친 걸. 그러면 마지막 수업이 현준이었어. 현준이는 진짜
봄날의 햇빛 같은 애였어. 늘 항상 얼굴도 하얘. 얼굴을 하는데 항상 너무 밝게 웃어. 그러면서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넓다는 건 지환이 자리였어 항상 걔가. 걔는 뒤쪽에서 무슨 소리 나지? 그러면 모두 뒤돌아가서 다 간섭해야 돼. 그거 우리 반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그랬니? 우리는 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 되게 밝게 만드는 애 있잖아. 그런 애였어. 그래서 작년 애들이 제일 행복했다 가르칠 때. 수학한 것들. 올해 힘들어 죽겠어. 근데 현 2학년도 행복해. 현 2학년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현재 3학년 그리고 현재 1학년 이것들이 문제야. 현 3학년은 애들의 문제는 아니었어. 1등급 컷이 60점대 나왔다면 애들이 얼마나 국어 때문에 개고생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절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 국어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고생 나도 고생. 이번 3학년들은 근데 이번 2학년들은 되게 행복 수업. 그 다음에 이번 1학년들은 안 해 애들이. 학교도 안 하고. 이거 녹음했다도 안 되는데. 학교 쌤들 왜 열심히 안 해? 근데 거기 따라서 애들도 안 해. 야, 이때가 틈새 시장이라고 그랬지. 애들 좀 놀 때, 좀 느슨해졌을 때 이때 뭐 해야 된다. 마라톤 10km 먼저 뛰어나야 된다.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 잘하는 애들을 뒤집어엎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먼저 뛰는 거야. 더 많이 뛰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근데 같이 놀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립시다. 알았지? 보자. 이거 다시 한번. 모음 받침,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만 열과 율로 적어야 됩니다. 다시. 모음이나 어디 뒤에서만? 니은 받침 뒤에서만 뭘로 적는다? 열과 율로 적는다. 뭔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래서 운율, 비율, 백분율.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지금 발음 뭐라고 그랬어? 운율, 백분율, 불문율 다 이렇게 발음했지? 그 이유? 니은청가지. 얘는 합쳐진 거잖아 지금. 이해갑니까? 니은청가가 발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율, 백분율. 근데 운율은 찾아봐야 되겠다. 백분율, 불문율은 확실히 니은청가 되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그리고 운율도 사실은 선생님도 본능적으로 운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운율이 맞아. 한자 합성어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얘는. 이따 한번 지금 찾아봐. 운율. 발음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우열, 분열. 그러면 다시 한번. 니은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만 율이나 열로 적어야 되니까 성공률은 받침이 뭐야? 이응이지. 출석률 받침이 뭐야? 기억이지. 그럼 얘네는 율이라고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적어야 돼? 율이라고 적어야 돼. 발음 뭐야? 운율이라는. 그냥 운율이지. 느낌이 그거야. 이건 가끔 한자에 이런 거 있어. 한자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일반 단어 취급, 굳이 합성어 취급하지 않고 일반 단어 취급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 사실 공부도 뭐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러나 이걸 누가 합성어라고 그래? 합성어라고 안 합니다. 세계. 세상세자와 경계계자야. 근데 누가 이걸 합성어라고 그래? 안 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자 합성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형태 분석할 때는 한자 합성어는 건들면 안 돼 원래. 다시 한자 합성어는 건들면 된다 안 된다? 결합되었다는 게 뚜렷하지 않은 이상, 즉 복막하고 염은 결합된 게 뚜렷하지만 검열할 때 검하고 열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운율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발음되기 때문에 그게 인정될 것 같아서 찾아보라고 한 거야. 원칙은 한자 합성어니까 운율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으나 합성어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는 경우로.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자. 당위성 의존명사가 있거든요. 리, 심리, 몇 년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유어에는 원래 잘 적용이 안 돼. 냠냠, 녀석 이런 거 있잖아. 두 법칙이 고유어에는 잘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위성 의존명사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외래어도 적용한답니다. 라면은 리을 쓰잖아. 라면은 왜 리을 쓸까? 라멘. 외래어야. 라면에서 왔어. 다시 어디에서 왔다? 라멘. 중국어야 일본어야? 중국어다. 일본어 아닙니다. 중국어입니다. 라멘. 그래서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리본. 역시 외래어잖아. 그러니까 리 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외래어에는 두음법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지금 2개 배웠어. 서희시오 첨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음법칙 배웠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면 되는 것들이야. 진짜 중요한 원칙은 하나 남았다 지금.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이희야. 이희가 딱 표만 봐도 머리 쥐나지 않냐? 이희는 부파접 이희를 이야기하는 거야. 부사 파생 접사 이희.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얘도 별표 4개야. 그래서 다시 얘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 4개입니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사가 이와 희가 있단 말이야. 언제 이를 적고 언제 희를 적일 것인가. 와 진짜 이거 이론 예의 없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이나 희로 발음되는 건 희로 적고 이로 발음되는 건 이로 적는다.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발음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야. 솔직히야 솔직히야? 오씨 잘하네. 맞아. 솔직히.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발음해? 무의식적으로 솔직이라고 되게 발음 많이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에 흔희야 흔이야? 흔희. 오씨 진짜 잘하네 애들이. 흔희 뭐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저이야 도저희야? 역시 잘하네. 넘어가자 그냥. 그러나 기준은 좀 알아야 되겠죠. 기준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하다라는 접사를 기준으로 갈게요. 하다가 따라붙을 수 없으면 일단 무조건 이입니다. 다시 하다가 따라붙을 수 없으면 무조건 뭐다? 이. 그럼 공곰이일까요? 공곰희일까요? 네? 공곰하다가 돼?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이야. 꼼꼼하다 될까 안 될까? 이건 됩니다. 그럼 꼼꼼 뭐야? 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볼까요? 어근이 시옷으로 끝나고 어근이 시옷으로 끝나고 하다가 따라붙는 경우는 전부 이입니다. 그러면 봐봐. 한번 얘들을 그냥 눈에 익히자. 따라합니다. 조용하다 조용히. 꼼꼼하다 꼼꼼히. 각별하다 각별히. 소홀하다 소홀히. 상당하다 상당히. 정결하다 정결히. 간편하다 간편히. 흔하다 흔히. 이거란 말이야. 열심히야. 열심하다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해. 그러나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 느긋하다 반듯하다 되잖아. 하다가 따라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근이 뭘로 끝났어 처녀가? 어근이 뭘로 끝났어? 시옷으로 끝났지. 다시 깨끗하다 느긋하다 반듯하다 어근이 시옷으로 끝나고 하다가 따라붙으면 뭐에 해당이 된다? 하다가 따라붙으면 뭐에 해당이 된다? 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 기억하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자. 희죽이 끔찍이 그 다음에 깊숙이 멀찍이 발음했어요. 희죽이 끔찍이 깊숙이 멀찍이 촉촉이 이거야. 그런데 엄격히 간곡히 솔직히. 다시 엄격히 간곡히 솔직히 이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 처버 뒤. 여러분 처버가 좀 확장되었더라 옛날보다. 선생님은 처버를 일단 단음절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 거 왜? 대부분의 예시가 그거였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거 R 플러스 R 1 플러스 1 줄 플러스 줄 겹 플러스 겹 집 플러스 집 단음절 단어가 전부 결합된 거 이해가지요? 그런데 번 플러스 번?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 한자 처버야. 빈번할 번자 2번 들어갔고요. 간간히도 사이간자가 2번이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내가
이걸 왜 강조를 안 해줬을까? 시험에 나왔어. 첩어 뒤에 이의 대표적인 예로 번번이하고 간간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첩어의 정의를 단어가 연달아 결합된 걸로 알고 있으니 이 번번과 간간을 첩어라고 생각해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안 해준 건 아니야. 근데 강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안 났던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시 얘네 뭐다? 한자 첩어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첩어가 확대가 되었는데 요즘은 음성 상징어 연달아 나오는 거 있잖아. 반짝반짝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첩어가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중첩된 언어 같은 단어가 중첩된 걸 뭐라고 한다? 첩어라고 해가지고 이 첩어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음성상징어와 첩어를 별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음성상징어, 의태어 반복, 그 다음에 의성어 반복도 뭐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첩어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네가 교차관계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명명백백이라고 하는 것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명명백백도 대표적인 한자 첩어겠죠. 밝은 명자가 2번 들어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좀 좁게 단음절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 거라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그냥 같은 단어가 2번 연속해서 대신 2번 연속했다고 해가지고 띄어져 있으면 안 돼. 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럼 첩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2 단어가 합쳐져 그러니까 중첩되어서 한 단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중첩되어서 뭐가 되는 거? 한 단어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첩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같은 단어가 중첩되어서 한 단어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첩어라고 한다. 이제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자. 그런데 이 중에 단어 티가 안 나는 애들이 있다. 뭐? 번번이, 간간이, 명명백백 뭐 이런 것 같이 한자 첩어가 있다라는 사실. 나 강조했다. 쌤, 아이. 명명백백 키 아니에요? 명명백백 키인가? 명명백백 하다가 되니까 얘네들은 저기가 안 돼.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질문한 애가 너무 넓게 질문을 한 거야. 시험에서는 어차피 단음절 단어 첩어로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하다도 안 들어가 원래. 오케이? 찝찝하다, 겹겹하다, 줄줄하다, 층층하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명명백백하다는 있는데? 그지? 어제는 첩어 논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한자 첩어를 이야기하니까 얘가 사전을 찾아봤던 거지. 그래서 명명백백이라든지 반짝반짝 같은 것도 다 첩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넓게 첩어를 잡은 거지 그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야 지금? 단음절 단어. 특히 하다가 들어갈 수 없는 첩어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특하다, 극하다, 속하다, 딱하다, 익하다 안 되잖아요. 네,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을 특이, 극이, 속이, 딱이 이렇게 발음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잠깐 선생님 왜 이렇게 조건이 복잡한가요? 나도 이러기 싫어.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돼. 특히 열받았던 거 비읍 그러니까 봐봐 열받았던 게 첩어 뒤에 예로 뭐가 나왔다? 번번이 간간이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비읍불규칙 용언 뒤라는 것도 있어. 비읍불규칙 용언 뒤는 우리 중세국어 간보기 하자. 기억해볼까? 선생님이 불규칙 용언 중에서 봐봐 내가 그때 비읍불규칙 용언을 가르치면서 비읍불규칙 용언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실제로 비읍이 아니라 받침이 뭐였기 때문이다? 비읍 순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들은 이걸 쓰잘데기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왜? 당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중세국어에서 이거 배워야 돼. 심지어 교평에까지 나왔던 문제야. 이 변화 과정은. 그럼 미리 한 번씩 뭐 하는 거야? 연계해가지고 미리 간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도 해야 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안 잊어버리지. 비읍불규칙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세국어에서 이거 배울 텐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한글 맞춤법에서 지금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만 어차피 중세국어에서 이게 시험범이야.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맛보기 하면서 뭐 하면 돼? 아까 왜 비읍불규칙 용언 뒤에는 이가 붙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쓰잘데기 없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심화,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얘들아 비읍불규칙 용언 뒤는 무조건 이야 라고만 외우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시험 기간에는 맞을 수 있어. 근데 금방 잊어버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3년 누적이야. 그냥 일부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계속 누적해가지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아놔야 돼. 너네 봐봐. 요즘 시험 영역이 우리가 기억 영역이 있어. 기억 영역 중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야.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애들이 생각할 수 있어. 어차피 요즘은 암기가 아니지 시험이. 암기가 아니니까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처리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테스트가 어차피 다 뭐니까? 작업 기억 쪽의 테스트니까. 그런데 너네 이걸 컴퓨터로 비유해보자. 컴퓨터에서 작업 기억은 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CPU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램은 작업대야. 작업대가 아무리 좋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작업할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져와? CPU에서 가져옵니다. 즉 CPU에 얼마나 좋은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작업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달라지는 거야. 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야.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 이건 컴퓨터 야 램하고 CPU의 차이는 알고 있지? 그럼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식당이야. 와 조리대가 겁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창고에 좋은 재료가 없어. 좋은 요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요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결론 1, 2학년 때는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때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1, 2학년 때 작업기억이 바로 문제풀이야. 문제풀이 연습이거든요. 그런데 뭘 채워놔야 된다는 결론이야? 장기기억 쪽을 채워놔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래서 독서 같은 거 계속 나눠주는 거야. 이거 채워놔야 나중에 3학년 때 끄집어 내가지고 쓸 거 아니야. 오케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대학 가서 그 다음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거 아니야. 이 장기 기억의 데이터가 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AI를 이용하려면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야. AI를 이용하려면 내가 이미 넓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 AI에서 명령과 설계를 인간이 해주는 거거든. 인간이 명령을 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명령을 해야 AI가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발 이런 거 많이 넣어놔. 알았지? 보자. 비읍 순경음이 받침에서는 비읍으로 쓰여. 초성 만약에 비읍 순경음이 초성으로 들어가 그럼 이게 오른쪽에 모음이 있을 때는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고요. 아래쪽에 모음이 있을 때는 오나 우로 바뀌어. 몰라도 돼.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자. 뒤에 비읍 순경음 뒤에 이가 오죠. 그러면 비읍 순경음이 탈락됩니다. 다시 비읍 순경음 뒤에 뭐가 오면 이가 오면 비읍 순경음이 뭐한다? 탈락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가볍다, 가벼워. 비읍 불규칙이니까 원래 받침이 뭐였을까? 비읍 순경음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뒤에 지금 부사파 생접사 뭐가 왔어? 이가 왔지? 그러니까 비읍 순경음이 뭐 됐을 거다? 탈락이 되어서 현대국어에서 뭘로 남을 것이다? 가벼 이. 그래서 여기 봐봐.
진짜로 뭐야? 가벼이잖아. 곱다에다가 이 붙여봐. 뭐가 돼? 고이가 되잖아. 외롭다에다 이 붙여봐. 외로이가 되잖아. 무조건 비읍 불규칙 용한 뒤에 이가 들어간다. 부파적.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고전에서 다시 비읍 불규칙은 뭐가 전제야? 아예 비읍 불규칙은 옛날의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이 뭐였다는 전제야? 비읍 순경음이었다는 전제. 그런데 비읍 순경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뒤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게 되면 비읍 순경음이 뭐였더라? 탈락해서 현대국어에 뭘로 남게 되었다? 가벼이, 고이, 외로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이거 중세국어에서 배울 거야. 중세국어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변화 과정. 오케이? 와이. 오른이나 아래가 뭐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죄송 저 오른 아래. 이거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준다고. 지금 이거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까지 배웠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 개 연달아 원칙 배운 거야. 첫 번째 사이시오치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음법칙, 세 번째 부사파생 접사인 이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간단합니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뭘로 적는다? 같은 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칙, 이거 예외 규정이야. 원래 원칙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거야. 깍두기를 한번 생각하자.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에가 맞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받침 그드브 뒤에서 뒤가 된소리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발음은 뭐야? 깍두기야. 그러나 쓸 때는 뭐야? 깍두기야. 다시 음운 변동으로 설명 가능한 건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원칙이야. 그리고 몹시도 마찬가지지. 몹시도 받침 그드브 뒤에서 뭐 되었다? 된소리 되었다. 납작도 받침 그드브 뒤에서 뭐 되었다? 된소리 되었다. 그래서 발음은 뭐야? 몹시 납작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쓰는 건 뭐다? 몹시 납작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죠? 그런데 그럼 선생님 얘네도요. 봐봐. 딱딱 그 다음에 쌕쌕 쓱싹쓱싹 똑딱똑딱 그 다음에 꽃꽃 쌉쌀 쓸쓸 짭짤 얘네도 뭘로? 된소리 되기로 설명 가능하니까 그럼 표기에 반영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네가 어떤 예외 규정이냐면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그러니까 비슷한 음절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얘네는 그냥 둘 다 된소리야. 그래서 애들 많이 틀리는 거 쓱싹쓱싹 사기 아니야. 쓱싹쓱싹 비슷하잖아. 똑딱똑딱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짭, 짤 얘 많이 나와. 이거 제일 많이 틀려. 짭, 짤이야. 비슷하잖아. 짭짤, 씁쓸, 쌉쌀, 꽃꽃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잖아. 그러면 둘 다 그냥 된소리로 쓴다는 얘기야. 이거 교과서에 꼭 들어가 있어. 희한하게. 다시 얘 교과서에 뭐다? 꼭 들어가. 야 교과서는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얘 꼭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그럼 얘도 미루어 짐작해보자. 씁쓸해가 맞을까? 씁쓸해가 맞을까? 씁쓸해. 왜? 얘 어원이 뭐야? 씁쓸하다니까 얘네도 비슷한 음절이지. 비슷한 음절의 반복은 뭐다? 된소리로 적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뒤질놈들 정말 왜 이렇게 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얘네들은 다 접사야. 접사 꾼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꾼이야. 그 다음에 때깔빛깔 성깔이야. 된소리야. 귀때기 볼때기 판자 떼기야. 그 다음에 뒤꿈치 팔꿈치야. 눈에 익혀. 그냥 얘네들은 이마 빼기 코 빼기야. 얘네만 왜 색깔이 다를까? 얘네 제일 잘 틀리니까. 얘네 뭐라고 그래? 적다라고 자꾸 써. 겸연 적다라고 자꾸 쓰는데요. 아니야.
표준어가 적다야. 따라합니다. 객적다. 객적다. 겸연쩍다. 선생님 근데 객적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객적은 소리. 그러니까 문맥으로 생각해야 돼. 나도 사전으로 찾아본 적은 없어. 근데 객적은 소리. 마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때 느낌이 뭐야? 좀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찾아봐. 지금 찾아봐. 그 다음에 겸연쩍다라고 하는 건 좀 나쁘끄럽다라는 이야기야. 겸연쩍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 보기에 겸연쩍었다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나쁘끄럽다 좀 이런 이야기 창피하다 좀 이런 이야기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문맥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왜 이걸 안 찾아봤을까? 솔직히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 잘 써 안 써? 않습니다. 뭐라고 나? 쓸데없고 실없는 행동. 오 봐봐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난 이걸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근데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우리 국어의 장점이 그거야. 영어는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문맥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한글의 장점은 또 뭐다? 문맥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쓴다고 그러더라. 네. 객적다 겸연쩍다를 쓴다고 그러더라. 오 역시 배우신 집안. 부모님들이 썼으면 애들도 썼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님들이 많이 쓰면 이런 단어 이런 거 고급 어휘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많이 썼을 가능성. 이때 고급 어휘가 어려운 어휘라서 고급 어휘가 아니라 이런 건 문학책에나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책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어휘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먼저 이 밑에 가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얘들아 술 플러스 저가 한자어야 둘 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한자로 뭐라 그래? 술. 그 다음에 젓가락을 한자로 뭐라 그래? 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합쳐가지고 뭐야? 수저야. 그래서 원래 수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숟가락과 젓가락 한 쌍이라고 하는 의미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전 문법을 배울 때 어휘의 변화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어휘도 원래 뜻에서 자꾸 바뀌어. 그러면 원래 뜻은 지금 이거 뭐였어? 숟가락 플러스 젓가락이었지만 요즘은 의미가 축소되어 가지고 뭘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숟가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의미 축소, 확대, 이동, 그 다음에 어형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멸, 어휘의 사멸 이런 것도 다 다시 배워가지고 이거 딱 한 문제 나와 시험에서. 어휘의 변화 과정에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너네 그래서 뭐 배울 때? 국민정어 뭐지 배울 때 이런 말 나와.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이때 어린 현대국어의 뭐야? 어리석다야. 그러면 어리석다는 의미가 뭐 된 거야? 바뀌어버린 거야. 의미 이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할 놈이 이 놈이를 사람이라고 해석해.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놈하면 뭐라고 생각해? 욕이라고 생각해. 비속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의미가 역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어? 축소. 좁아져 버린 거야. 의미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구분해 가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수저가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술 플러스 가락이 이상한 변화를 보입니다. 받침이 디귿으로 변하네.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젓가락은 시옷이 들어간 이유에 이제 완벽하게 알겠지. 적 플러스 가락이 합성되면서 뭐 되었다?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사이시옷이 첨가되었구나. 저가 한자어고 가락이 뭐야? 고유어. 이해갑니까?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사이에서 뭐가 첨가되었구나. 시옷이 첨가되었구나. 찬혁이 완벽히 이해갔어? 준모야 완벽히 이해갔어? 이거 봐. 배우고 나서 이거 들으니까 이해 잘 가잖아. 그 다음에 문제는 수저는 문법적으로 있어. 뭐? 리을 탈락. 합성 과정에서 리을 탈락이야. 그 다음에 젓가락은 사이소리 현상이면서 시옷 첨가야. 그럼 술가락이 숟가락이 된 건 뭘까? 리을 탈락하고 사이시였던다 그러면. 오, 어디서 봤어? 네? 어디서 봤어? 방금 생각해. 방금 생각했어? 근데 거꾸로야 그거. 거꾸로인가요? 사이시옷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앞에 리을이 탈락하고 여기 나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봐봐.
원래는 이튿날. 리을 뒤에 뭐가 들어가? 시옷. 왜 합성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리을이 탈락하고 시옷의 대표음이 뭐가 돼? 디귿. 근데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이건 몰라도 돼. 왜? 중세국어 이거 안 나오니까. 중세국어에서 사이소리 취급 안 합니다.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몰라도 되지만 아까 비읍순경어만 알아야 됩니다. 걔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바로 선생님이 금방 세 가지 간단하게 이해했죠? 이걸 길게 예시를 늘여놓은 거야. 지금 보자. 따다리, 따님, 마되, 마소, 무자이, 바느질, 부사, 부손, 사전, 여다지, 우집다, 화살. 이 중에 우리 많이 쓰는 말 따다리, 나나리, 그 다음 딸 플러스 님, 그 다음에 바늘 플러스 칠, 그 다음에 바느질도 요즘 안 쓴다. 바느질 날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열다와 닫다의 여다지, 울다와 짓다의 우짓다, 활 플러스 살.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 뭐가 탈락되었구나? 리을이 탈락되었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표기에 뭐하고 있구나? 반영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해갑니까? 눈에만 익혀두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바로 이거야.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뭘로? 디귿 소리가 나는 것. 그럼 이건 봐봐. 어떤 원칙이 아니라 이 밑에 걸 읽어보니까 쌤이 내린 결론 관습. 그냥 옛날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굳어진 거야. 뭔 말인지 제가 관습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네 개만 외우자. 삼질 플러스 날이 뭐다? 삼진날, 삼짓날이지만 발음은 비음화되어가지고 삼진날 이게 되는 거고. 술 플러스 가락, 숟가락. 이틀 플러스 날, 이튿날. 설 부르다 플러스 설 플러스 부르다, 섣부르다. 이해갑니까? 합쳐지는 과정에서 리을이 뭘로 변하는 애들이 있다? 디귿으로 변하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이 4개 정도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우리 띄어쓰기만 남기고 한글 맞춤법의 중요한 원리는 다 배운 거거든요. 이거 보자. 비읍 소리가 더 나는 것, 이읍 소리가 더 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조 플러스 쌀이 뭐야? 좁쌀. 차 플러스 쌀이 뭐야? 찹쌀. 그 다음에 휘 플러스 쓸다, 휩쓸다. 뭔 말인지 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때 그때 적대. 적 플러스 뭐야? 때란 말이야.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적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그냥 우리 무슨 관점에서만 봐? 공식태라고 해가지고 현대국어 관점에서만 보자. 조 플러스 쌀이 좁쌀이 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딱 이것만 보면 액면가만 보면 뭐가 첨가된 거야? 비읍이 첨가된 거잖아. 그런데 현대국어 문법에는 비읍 첨가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현대국어 문법에 뭐가 없다? 비읍 첨가가 없다면 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머리 플러스 가락. 너네 작년에 나왔던 게 이 안팎이야. 작년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어. 안팎이 주관식으로 나왔어. 지금 작년에. 여러분 안 플러스 박이야. 원래는 머리 플러스 가락이야. 그 다음에 수 플러스 닭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되었어 지금? 안, 파. 살 플러스 고기가 살, 고기. 머리 플러스 가락이 머리, 카락이 되었단 말이야. 생각해봐. 기억이 키읔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히읗이 필요해. 기억이 비읍이 피읍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히읗이 필요해. 그런데 안 플러스 박. 여기에서는 히읗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현대 국어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현대 국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야? 비읍 소리가 더 나는 거, 히읗 소리가 더 나는 거 그냥 예시만 준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왜요?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중세국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어차피 중세국어에서 히읗 종성체형과 그 다음에 무엇은 비읍이 덧나는 어두저항구는 겁나게 시험에 잘 나와. 너네 학교에서 이거 시험에 단골 메뉴야. 그럼 같이 배워둬야지. 왜 비읍 소리가 덧나는 줄 알아? 고전에서는 말이다. 쌀이 현대국어의 쌀이 아니야. 쌍시옷이 아니라 뭐였다? 비읍시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때. 이때가 쌍디귿 때가 아니야. 고전은 뭐야? 비읍시옷 디귿이야. 때가.
그러면 아하 비읍이 원래 있던 거였던 거야. 그래서 조 플러스 쌀하면서 비읍이 앞으로 올라왔던 거야. 그리고 얘 발음이 그래서 뭐가 돼? 좁쌀이 되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그대로 현대국어로 굳어진 거야. 뭔 말인지 얘가 그 다음 여기 봐봐. 저 플러스 때인데 얘가 합쳐지면서 뭐가 되었을까? 비읍이 앞으로 올라오고요. 시옷 디귿만 남았죠? 얘네 다 된소리 돼 나중에. 뭔 말인지 얘가지? 그래서 접대가 된 거야. 휩쓸다도 그러면 쓸다가 고전에서 초성이 뭐였을까? 그거 쌍시옷이 아니라 비읍시옷이야. 휩쓸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휩 플러스 쓸다였지만 결합되는 과정에서 비읍이 앞으로 뭐한 거다? 올라온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럼 왜 비읍이 첨가되는지 역사적으로 공부해보니까 이해가 갔지? 햅쌀도 그래서 햅쌀이야. 원래는 햅 플러스 뭐야? 쌀이 결합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결합되는 과정에서 뭐가 앞으로 올라온 거야? 비읍이 앞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쌀 결합된 것들은 전부 앞에 비읍이 있는 거야. 맵쌀, 찹쌀. 왜? 지금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중세국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히읗소리가 덧나는 거 뭐야? 고전에는 말이다. 히읗으로 끝나는 시연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너네 사실은 암암리 겁나게 이거 봤어. 문법적으로 안 배워서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겁나게 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고전시가 해석하다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자리인데 히읗이 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하늘 이인데 뭐라고 나와? 하늘 히. 바다인데 뭐라고 나와? 바다 해. 그 다음에 외를인데 뭐라고 나와? 매흘. 이런 식으로 나와. 위은데 뭐라고 나와? 위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다 뭐이기 때문이야? 이런 걸 히읗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체언이라는 얘기야. 다시 마지막에 뭐가 있다? 히읗이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히읗 종성 체언은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올 때는 히읗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시 단독으로 나올 때는 히읗이 모습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내고요. 다른 것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히든 카드야 쉽게 얘기해서. 다시 체언들의 뭐다? 히든 카드 숨어있는 애야. 얘네가 다른 것과 결합할 때만 뭐가 드러난다? 히읗이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같은 거가 결합되면 히읗이 그대로 연철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그드브 계열이 결합되면 축약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배워야 돼. 단독일 때 매라고만 나와. 그런데 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으면 역시 매라고만 나와.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왜, 히, 왜, 흘, 왜, 해 이러면서 히읗이 등장해 연철되어 가지고. 그러나 과나 도라고 하는 조사가 붙으면 매, 과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그 다음에 왜, 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바로 이거야. 그런 단어들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졌던 단어들이야 이게. 그래서 너네 이게 굉장히 낯설 거야. 수컷, 수탉 좋아. 수탉, 암탉 정도는 괜찮지만 숙해, 암캐 그럼 왠지 욕 같아. 비속어 같단 말이야. 이거 표준어 맞춤법에 맞는 거야. 너네 수 플러스 당나귀 발음해봐. 수탉나귀야. 수탉나귀 아니야. 병아리 결합해봐. 수 평아리야. 암 평아리, 암 탕나귀 이거야 얘들아. 이게 표준어야. 왜? 이거 현대국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야.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중세국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뭐가 존재했기 때문이야? 히읗종성 치언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 주관식 문제였어 이게. 앙과 박을 결합했을 때 히읗종성 치언에 의해서 뭘로 나온다는 거? 암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갔니? 오늘날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이거 다 표준어야. 그 다음 얘는 이거 하나만 보자. 봐봐. 작년에 너네 학교 이거 괜찮다로 가르쳤거든요.
원래 괜찮다가 뭐야? 괜치 않다. 그 다음에 괜치를 또 풀어봐. 괜하지 않다. 이거야. 괜하지 않다. 문제는 괜찮다를 형태수 분석을 해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줄어든 말은 형태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줄어든 말은 뭘 분리하지 않는다? 형태수를 분리하지 않아. 그럼 생각해봐. 괜찮다가 뭐야? 괜찮까지가 어근인 거야. 이거 괜하지 않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고. 그냥 괜찮까지가 뭐다? 어근인 거야. 그런데 하지 않다는 지금 뭘로 줄었어? 찬타로 줄었어. 그러나 지 않다는 뭘로 줄어? 그냥 않다로 줄어.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그렇지 이건 하지가 아니잖아. 그럼 그렇자는 적자는 많이 쓰잖아. 이해갑니까? 이렇게 줄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 만만하지잖아. 그럼 하지는 뭘로 준다? 치 않다로 주는 거니까 만만찮다 변변찮다. 다시 그렇자는 적자는 이건 뭐야 지금? 시읒이 아니야. 지으신 이유가 하가 없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오케이? 그렇자는 적자는 그 다음에 만만찮다는 만만하지 않다 변변하지 않다가 줄어가지고 히읗의 흔적 때문에 찬타로 줄어드는 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다시 이거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표준어 맞춤법 원칙은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띄어쓰기 한번 들어가.